송예미 예비야, 이제 그만하고 미정이랑 풀어라. 네 아버지 자식들끼리 처거해지고 사는 거 보시고 많이 속상해하셨다. 아버지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 남은 시간 동안은 형제들끼리 잘 지내는 모습 좀 보여드려라. 예미 부탁이다. 시부가 죽을 병에 걸리신 마당에 저희 고집대로 신우를 보고 살지 않고 지내는 건 아니다 싶어 남편과 저는 6년 만에 신우가 있는 가족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신우도 아픈 시부 눈치를 보는지 예전과는 다르게 저희 가족에게 아주 상냥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신우도 저에게 잘하려고 노력을 하니 남편과 저도 예전 일은 입 밖에 꺼내지 않고 신우와 잘 지내는 모습을 시부에게 보여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신우와 6년 만에 다시 재회하고 난 몇 달 후 시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시부의 장례식이 끝나고 시모가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너희 잘 지내는 모습 보고 돌아가시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들 다시 화해시켜준 거니 감사한 마음으로 앞으로는 싸우지 말고 잘들 지내라. 예미 부탁이다. 시부가 돌아가시고 시부에게 불효를 저지른 것 같은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예전 일은 다 잊고 그래도 가족이니 다시 잘 지내보자고 말했습니다. 신우도 시부의 죽음을 깨달은 게 많은지 저희가 싫어하던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 편하자고 신우와 연락을 끊고 지낸 건 맞지만 또다시 연락을 하면서 잘 지내자 그건 또 그것대로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신우와 다시 잘 지내게 되긴 했지만 저희는 아이들에 대한 대화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신우도 저도 조심을 하고 있던 것이었죠. 남아 계시는 시모한테만큼은 불효를 저지르는 일 없이 신우와 잘 지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서로 배려하고 노력하며 살고 있을 때 다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못 고쳐 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된 계기였어요. 시부 49제 때 가족들이 다시 모이게 되었는데 신우가 갑자기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시조카의 성적표였어요. 엄마, 이것 좀 봐봐. 우리 하영이 이번에 영어 1등을 해왔더라? 나도 살면서 못해본 1등을 우리 하영이가 했어. 아이고, 우리 하영이 어릴 때부터 네 엄마가 영어 가르친 보람이 있네. 중학생 영어는 많이 어려울 텐데 어떻게 1등을 했대? 할머니 너무 기쁘다. 용돈이라도 줘야겠어? 엄마, 용돈을 주려거든 나한테 줘. 내가 영어 시킨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엄마도 잘 알지? 오빠네랑 몇 년간 연도 끊고 살 정도였으니까 내가 마음고생하면서까지 가르치는 거야? 딸아이가 반에서 1등을 했다는 사실이 기뻐 신우가 눈치 없는 말을 꺼낸 거라고 생각하며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우가 옆에 앉아있는 제 딸의 머리를 또 쥐어박더니 한심하다는 말투로 물었습니다. 송이, 너는 이번에 영어 몇 등 했니? 영어 시간에 무슨 말인지는 알고 교실에 앉아있는 거야? 애들 따라가기 힘들지 않아? 아니 고모, 말을 할 거면 그냥 곱게 하면 되지 내 머리 때리기 왜 때려? 고모, 내 머리 때리는 습관 아직도 못 고쳤어? 신우에게 머리를 쥐어박힌 제 딸아이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신우에게 똑부러지게 말을 하자 신우는 당황했는지 말을 더듬었습니다. 사실 그때 당황한 건 신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켜보고 있던 남편도 저도 시모도 꽤나 많이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너 지금 고모한테 대드는 거야? 어디 어른한테 두뇌를 부릅뜨고 말 대꾸야? 고모가 너 정신 차리라고 한데 쥐어박은 거 가지고 그러는 거니? 어릴 땐 내가 머리 한번 쥐어박았다고 똑같이 때리더니 커서는 눈으로 고모한테 욕을 하네. 나한테 똑같이 맞기 싫고 욕먹기 싫으면 고모가 내 머리 안 때리면 되잖아. 나 아직도 고모가 내 머리 때렸던 그 순간들 안 잊고 있어. 나 유치원 다닐 때부터 내 머리 때린 거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머리가 나쁜 줄 알았더니 기억력 하나는 좋은가 보구나? 그 머리로 공부나 좀 하지 그랬어. 아니다? 멍청한 것도 유전이라고? 네가 노력한다고 물려받은 피를 이겨낼 수 있겠니? 송이야, 너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서 돈 낭비할 생각하지 말고 바로 공장 취업해서 돈이나 모아라. 그게 네가 편하게 살 길이야. 이건 정말 고모가 아니라 인생 선배로서 해주는 말이니까 가슴에 새겨둬. 신우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제 딸아이는 시모 앞에 놓여있던 시조카에 성적표를 집어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딸아이가 성적표를 가지고 이상한 짓이라도 할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봤는데 딸아이는 말없이 시조카의 성적표만 유심히 살펴볼 뿐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성적도 아닌데 영어 한 번 1등 했다고 공부 지금 이 난리야? 엄마가 유난스러우면 자식들이 힘들어하던데 하영이 너는 너희 엄마 때문에 안 힘드니? 그러면서 딸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조카의 성적표를 구겨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신우가 제 딸아이의 머리를 쥐어봤고 막말해야 된 게 화가 나긴 했지만 제 딸아이의 행동에 더 충격받은 저는 그 일도 새까맣게 잊고 제 딸아이가 정말 미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남편은 조용했습니다. 처음엔 저처럼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 이후로는 꼭 뿌듯해하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딸아이는 혹여나 우리에게 혼이라도 날까봐 입을 꾹 다물고 있었는데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송이야, 잘했다. 너희 고모, 네가 그렇게 해도 정신은 못 차릴 테지만 잘했어. 그래도 앞으로는 절대로 또 어른한테 그런 식으로 대들어서는 안 된다. 특히 할머니 앞에서는 더더욱 그러면 안 돼. 고모 진짜 짜증나. 하영이 공부 잘한다고 자랑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엄마랑 아빠 없을 땐 대놓고 나랑 비교까지 한다니까? 근데 하영이 성적 보니까 별거 아닌 게 더 어이없어. 도대체 나를 얼마나 무시를 하고 있는 거야? 나 완전 바보로 한다니까? 지 딸이나 공쟁 벌이지 왜 나보고 가래? 딸아이는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사실 제가 어디 가서 대놓고 자랑을 안 해서 그렇지 저희 딸 성적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어요. 제가 공부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주도 학습으로 학교에서 상위권 성적을 내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제 딸아이를 두고 신우가 그런 막말을 했으니 제 딸아이가 자존심이 많이 상한 듯 했습니다. 원래부터 공부하는 시간을 따로 둘 정도로 열심히 하던 딸이었는데 신우에게 머리도 쥐어박히고 막말을 들은 이후로 딸아이는 걱정이 될 정도로 공부를 더 많이 했습니다. 그 모습이 걱정이 되긴 했지만 딸아이의 그 모습을 보고 작은 아들도 누나 따라 공부를 열심히 하니 어쩌면 신우의 막 나갔던 행동이 우리 딸 아들에게 좋은 자양분이 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딸아이와 신우의 딸인 시조카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였습니다. 딸아이는 집이랑 월기내도 명문고라 불리는 여고에 진학을 하게 됐는데 신우 딸도 그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반도 같은 반으로 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저는 애들이 학교 다니는 3년 동안 내 마음은 결코 평안하지는 못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모가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간 손녀들에게 용돈을 주고 싶다며 집으로 불러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가고 싶지 않았는데 딸아이가 용돈을 받고 싶다고 징징대는 바람에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역시나 신우이는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저와 제 남편 그리고 제 딸아이의 신경을 긁어대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하영아, 새 학기 시작하면 송이 잘 챙겨줘 알겠지? 엄마가 볼 땐 송이 그 학교 턱걸이로 들어가서 진도 잘 못 따라갈 것 같은데? 그런 학교 애들은 공부 못하면 친구 무시하고 안 놀아준다고 하더라. 그래도 너는 송이 사촌이니까 친구들이 송이 무시해도 너는 꼭 송이 챙겨줘야 돼. 성적 상위권인 네가 먼저 챙겨주는 모습이 보이면 애들도 송이 공부 못한다고 무시하진 못할 거야? 알겠다니까. 엄마 도대체 몇 번을 이야기해. 근데 새 학기 때는 나도 친구들 사귀느라 정신없는데 쟤까지 챙겨야 돼? 신우와 시조카가 우리를 앞에 두고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해대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코미디 쇼를 눈앞에서 보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엄마가 용돈 더 올려주겠다고 했잖아. 밥 먹을 때 꼭 송이 챙겨서 먹고 너만 친구 사귀지 말고 송이도 친구 사귈 수 있도록 도와줘. 엄마, 왕따 당하는 애 챙겨주면 챙겨주는 애도 같이 왕따 당하는 거 몰랐어 그래? 아 진짜 짜증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시조카는 지엄마 못지않게 싸가지가 없었습니다. 시모는 두 모녀의 대화를 듣고서는 무슨 그럴 소리 하냐고 역정을 내셨지만 신우와 시조카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송이 왕따 당하기 전에 네가 못 당하게 하면 되지. 그리고 송이야,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영이만 믿고 학교 다녀 알겠지? 모르는 거 있으면 하영이한테 물어보고 하영이 옆에만 꼭 붙어있어. 그래야 너도 학교 생활 편하게 하지. 이번에도
딸아이가 신우에게 덤벼들진 않을까 걱정스레 딸아이를 지켜보았는데 딸아이는 신우의 말에 억지 웃음을 지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꾸역꾸역 화를 참고 있는 딸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저 속이 나보다 더 어른스러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아이에게 고모 때문에 기분 나쁘지 않았냐고 물으니 딸아이는 고모가 저럴 수 있는 날이 얼마나 있겠어. 내가 고모 코 납작하게 누른 날도 얼마 안 남았어, 엄마. 그리고 나까지 그러면 할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라고 여유 있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무슨 자신감인지는 모르겠지만 딸아이의 당당함을 보고 제가 따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딸아이는 신우의 말과는 다르게 반장까지 도맡을 정도로 학교 생활에 금방 적응을 했습니다. 딸아이가 학교에서 이 정도로만 지내도 신우의 코를 납작하게 누르고도 남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후 첫 중간고사가 끝나고 성적표가 나왔는데 제 딸아이는 당당히 전교 1등의 성적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딸아이라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하고 잘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전교 1등을 할 정도로 공부를 잘할 거라고는 저도 감히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마침 시모생신이라 가족들끼리 모이는 자리가 생겼는데 제 딸아이는 엄마, 우리 할머니 집 갈 때 내 성적표 들고 가자. 라고 말했습니다. 딸아이가 성적표를 신우와 시조카에게 보여주고 싶은 듯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시모집에 도착을 하자 역시나 신우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딸아이의 성적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엄마, 우리 하영이 첫 중간고사 9등했어. 반에서 9등. 공부로 날고 긴 단어 애들만 모인 학교에서 9등하는 거 정말 어려운 거 알지? 영어도 딱 3개 틀렸대. 신우는 시모에게 자랑스레 성적표를 건넸는데 웬일인지 시조카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아마도 같은 반인 제 딸아이의 성적을 알고 있어서 그러는 것 같아 보였었죠. 부모로서 저는 그런 시조카가 참 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먼저 나서지 않고 가만히 신우가 하는 짓을 지켜보았습니다. 송이야, 너는 이번에 몇 등 했어? 엄마한테 성적표는 가져다 드렸니? 아유, 그래도 너는 뒤에서 5등이라도 하면 다행이다. 제 딸아이를 무시하는 신우의 말에 저는 조용히 제 주머니에 있던 딸아이의 성적표를 내밀었습니다. 신우는 제 딸아이의 성적표를 받아보더니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 딸아이를 잡아먹을 듯이 말했습니다. 언니, 이거 송이 성적표 맞아요? 송이가 어떻게 전교 1등을 해요? 송이 성적표 조작한 거 아니죠? 아가씨, 송이 담임선생님 송이 전교 1등하고 놀래서 전화까지 해주셨어요. 성적표 조작이라뇨. 송이가 그런 짓을 왜 해요? 조작한 게 아니라면 송이 컨닝한 거 아니에요? 제 머리로 어떻게 전교 1등을 해요? 이거 너무 이상한데? 신우는 절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도 안 되는 추측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시모는 전교 1등한 제 딸아이가 상처를 받을까 안절부절 못하며 신우를 말리고 있는데 옆에서 가만히 있던 제 딸아이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고모가 나 입학하면 공부 못해서 애들한테 왕따 당할 거라고 하영이한테 나 챙겨주라고 그랬었지. 그래, 그랬었지. 근데 갑자기 그 이야기는 왜 꺼내니? 전교 1등에서 그런 일 없었다고 으스대려고 그러는 거니? 아니, 내가 으스댈 게 없어서 그런 걸로 으스댈까봐? 그게 아니라 고모가 걱정한 내가 아니라 고모 딸이 친구도 못 사귀고 학교생활 힘들어하는 거 말해주려고 그렇지. 고모 알고 있어? 고모 하영이 설마 친구 없어서 힘들어하는 거 모르고 있는 건 아니지. 그리고 하영이가 나한테 놀아달라고 떼쓰고 나 공부하는 거 방해만 안 했어도 나 이번 시험 올백 맞았을 텐데. 나 수학 문제 하나 틀린 거 하영이 때문이야, 고모. 앞으론 하영이가 나 공부하는 거 방해 못하도록 고모가 좀 혼내줘. 부탁할게. 딸아이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는 시조카의 머리를 콩 하고 쥐어박으며 말했습니다. 하영아, 송이한테 놀자고 하는 건 좋은데 공부하는 걸 방해하면 안 되지. 하영이 너도 송이 공부할 때 같이 공부 좀 해라. 그러면 너도 반에서 9등이 아니라 전교에서 9등 정도는 안 해보겠니?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신우는 제 딸아이의 성적표를 갈기갈기 찢으며 악을 질러댔습니다. 송이 전교 1등한 거 나 이대로 가만히 못 둬요. 학교에 전화해서 송이 컨닝한 거 전교 1등한 거 밝혀버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라고요.
언니가 제 딸 무시하는 거 저 절대로 못 참아요. 절대 가만 안 둔다고요. 송이가 우리 하영이보다 공부를 더 잘할 리가 없잖아요? 신우는 정말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찾아가 난동을 부렸습니다. 제 딸아이 전교 1등은 부정행위 때문에 된 거라며 재시험을 치러야 된다면서 말이죠. 제 딸아이는 이미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을 하기도 했고 반장을 맡은 만큼 평소에 모범생이 학생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신우의 말을 귀뚱으로도 듣지 않고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신우가 제 딸아이의 친고바라는 사실과 제 딸아이와 같은 반에 있는 시조카의 엄마라는 게 밝혀지자 학교에 좋지 않은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로 시조카는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어려워졌고 오랜 시간 결석을 하다 결국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고 말았습니다. 전학 과정에서도 신우는 자기 딸을 평범한 일반고에 보낼 수 없다며 어떻게든 시조카를 다시 학교로 보내려고 했지만 시조카가 이 학교에 계속 남아야 되면 차라리 자퇴를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결국 신우가 포기를 하고 일반고로 전학을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시모도 신우에게 정말 질려버렸는지 저희 가족에게 미정이 정신 차릴 때까지 연락을 끊고 살든 말든 너네 알아서 해라. 그래도 내 새끼라고 어떻게든 감싸려고 했는데 나도 안 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신우와 연락을 끊고 지내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신우가 먼저 저희 집과의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큰 신우 말로는 제 딸아이가 자신의 딸보다 공부를 더 잘하고 잘 지내는 게 배가 아프고 자존심이 상해서 그 꼴을 보기 싫어서 연을 끊은 거라고 했습니다. 신우 성격이면 당연히 그런 이유로 저희와 연을 끊었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신우가 저희 집과 연을 끊은 게 저희는 전혀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남편의 동생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크게 아쉬운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제 딸아이는 입학 후 졸업 때까지 단 한 번도 전교 1등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에서 가장 좋다고 불리는 대학교로 진학을 한 상태인데 대학교 졸업 후 로스쿨에 들어가서 법조인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참 자랑스럽고 고마운 딸로 자라주었죠. 딸아이가 대학교에 합격을 하고 나서야 저희에게 해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바로 자기가 전교 1등을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였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시조카를 제치고 전교 1등을 해서 신우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나 신우였습니다. 고모가 나 유치원 때부터 영어 못한다고 무시하고 내 머리 쥐어박았잖아. 중학교 돼서도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그러길래 열받아서 더 열심히 공부했어. 하영이보다 공부 더 잘해서 고모 코 납작하게 만들어주려고 말이야. 대충 그런 이유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딸아이가 정말 신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사실이 웃기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무시를 당해도 그때만 잠깐 그런 생각을 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인데 제 딸은 신우의 무시와 막말을 자양분으로 삼아 기어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걸 이뤘다는 게 제 딸이지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 유치원 때부터 극성스러운 신우의 모습에 질려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고 아이들 교육에 손을 놓은 게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 교육에 큰 관여를 하지 않은 것이 저희 교육 방법이라면 교육 방법이랍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잘해줘서 잘된 거라 제 교육 방법이 옳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답니다. 그리고 제 신우처럼 극성 맞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자녀들을 교육하는 방법도 무조건 나쁘고 잘못됐다고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 생각을 하나마도 말씀드리자면 내 자녀들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아이들이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몫이자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들은 도움만 줄 뿐 제 갈 길은 아이들 스스로가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 사연을 보내보려고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언제 제 이야기를 다 쓰나 싶었는데 시간이 흐른 것도 모를 그 정도로 심취해서 글을 써내려갔네요.